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귀하신 몸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우리 프로그램 최연소 귀하신 몸이네요. 한 6개월째부터 이제 발등에 좀 빨갛게 건조증이랑 좀 많이 발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부위가 또 돌아가면서 계속 생겨가지고 처음엔 태열이 남은 건가 싶었는데 몸 곳곳에 붉은 발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긴답니다. 소민이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도 많은데요. 하다못해 물티슈 하나에서부터 아이 먹는 이유식, 집안 온도와 습도까지 챙깁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정보는 주로 맘카페에서 얻는다네요.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그게 가장 무서웠던 것 같고, 물티슈,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걸 다 그냥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소민이 어머님이 상담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좀 고생했을 것 같은데, 예, 괜찮아요? 예. 요 나이 때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피부가 약한 곳에, 네, 피부 장벽이 약한 곳에 이렇게 자꾸 자극을 받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나이 때는 뭐 얼굴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막 침 흘리면 그 자리에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기어다니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런 기어다니면서 쓸리는 부분에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릎에도 좀 생기고. 소민이는 현재 경도 아토피 피부염.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증을 좀 가라앉혀서 그 어떤 수분 자체를 조금 계속 잡아주는 피부 장벽 기능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 나이 때도 쓸 수 있는 그 스테로이드가 아닌 연고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필수 지방산 중에 뭐 달맞이꽃 종자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달맞이꽃 종자유는 왜 도움이 될까요? 그 달맞이꽃 종자유가 이제 저희가 감마리놀레익 애시드가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 몸에서 섭취를 안 하면은 이제 만들어낼 수는 없는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필수 지방산인데요. 어떤 여러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항염 효과가 있는 지방산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지방산들이 실제로 어떤 가려움이라든지 어떤 피부 장벽에 좀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드셨을 때 뭐 다른 부작용이 없으시다면 조금 보조제로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전이 아니면 면역이 약해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부모님이 좀 아토피가 있으시면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좀 올라가긴 하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토피가 부모님이 아무도 없으시다 하더라도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환경적인 영향이 좀 있는데요. 공해라든지 뭐 약간 서구식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감염 같은 게 좀 줄어들면서 반대로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좀 늘어난다든지 그런 가설도 있고요. 통목욕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샤워만 해라 이런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사실 목욕 방법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누가 약간 그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알칼리성을 쓰게 되면 피부 각질 같은 게 좀 많아지고 오히려 아토피의 그런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성 내지는 약간 약산성 클렌저를 좀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식단은요?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으신 경우에 이런 밀가루나 콩, 뭐 돼지고기 그런 거를 이제 안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이런 일반적으로 피해야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혈액 검사로 어떤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 어떤 음식만 조절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음식을 제한을 하게 되면 성장도 좀 장애가 생기게 되겠고, 특정 영양소를 제한을 할 때는 그거를 이제 충분히 보완을 하시는 것이 어떤 영양 결핍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단. 그래서 식단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강서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례자님들의 이제 영상을 잠깐 보기는 했지만, 황 위원님께서는 부인님께서 해주시는 집밥을 주로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절임식품이나 이렇게 짠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거든요. 건조하면 더 가렵잖아요. 문제는 짠 음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차태현님 같은 경우 제가 초콜릿 좋아하시죠? 네, 차태현님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초콜릿? 거의 일주일에 5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태엽님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식단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스트레스 때문에 먹기 시작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왜 문제가 될까요? 당도가 높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초콜릿에는 히스타민과 티라민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콜릿이 좋지가 않아요. 이제 초콜릿은 끊으셔야겠네요. 초콜릿 외에도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 그렇고요. 우리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과자, 그리고 튀김류도 피해야 합니다. 가열을 하다 보면 거기서 과산화지질이 생성되고 여기서 생긴 과산화물은 결국에는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고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부모가 신경을 많이 쓰는 소민이의 이유식 식단은 어떤가요? 한 끼는 꼭 고기를 먹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양을 40g 정도, 30-40g 맞춰서. 그거를 매일 먹는 거죠? 네, 매일 먹어요. 지금 소민이 정도가 16개월이잖아요. 네. 이 정도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한 15g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소고기 약 20에서 30g 정도예요. 네. 단백질이 과하면 네. 이것도 알레르기 반응에 또 민감한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량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문제였네요.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아침 식사를 했는데 아침에 일부러 바나나하고 계란 2개를 먹거든요. 매일요? 그게 똑같이?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똑같은 음식을 매일 섭취를 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다 하더라도 그 음식에 대해서 과민한 체질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거를 3-4일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한드리지 않아요. 그 식단을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근 버섯 볶음을 소개합니다. 기름 대신 물로 볶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알레르기 감소 효과가 있는 들기름을 사용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자를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또 소화도 잘 되는 두부를 이용한 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로 과자를 만든다고요? 우선 얇은 쌈두부를 잘라 오븐에 굽고 토마토와 바나나를 이용해 취향에 맞는 소스를 만듭니다. 정말 간단하죠?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인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소민이도 잘 먹는데요. 생각보다 당근의 비린 맛이 안 나서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이유식에도 그 소금을 안 넣고 하면은 되는 되게 좋은 요리 같아가지고 들기름이랑 참깨가루를 활용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식단 솔루션도 완료.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운동. 모두 세 파트로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땀이 나면 이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열을 올리는 방법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 조절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운동의 속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몸을 좀 이완하면서 써주시면 좋겠고, 어떤 국소적인 부분들의 근력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전신을 활용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분산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신진대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죠. 전반적인 전신 운동을
저강도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토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건강에 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공을 몸에서 팔자 모양을 크게 그려주는데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시선도 계속 봐주시고요. 자, 하체와 상체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쓰면서 이렇게 큰 원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골반 좀 밀려나가요. 이마 위쪽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 공을 주스러 다니시는 것도 아마 운동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몸 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엉덩이는 뒤로 나갔다가 몸통을 오른쪽으로 앞으로 또 팔은 멀리 뒤로. 이 스트레칭의 특징은 전신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이 뒤로 얹어져 있게요. 몸을 팔자로 돌리면서 안 쓰던 부분에 관절을 쓰게 되고 우리 몸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무릎도 살짝 구겨. 난이도는 각자 개인에 맞춰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조금 가려워 긁어야 돼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한 번씩 활용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유산소 운동은 확실히 이제 효과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이제 하실 수 있냐도 좀 중요하거든요. 제자리에서 달리기를 할 거예요.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주고 일단 상체를 살짝 숙여서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뒤로 툭툭 던지면서 흔드는 동작을 일단 좀 잘 써주시고 90도로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요. 일단 팔꿈치 유산소 운동이라고 꼭 뛰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이 효과는 내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구부렸다가 집안에서 해도 좋겠네요. 자, 저희가 지금 스트레칭도 했고 유산소 운동도 했어요. 자, 이번엔 좀 근력 운동을 좀 해보실 건데, 자, 근력 운동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스쿼트죠. 스쿼트를 한번 좀 같이 해볼 건데, 제가 그거에 반만 앉아볼게요. 자, 한 반만 앉았다가 양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뒤꿈치를 올렸다가 살짝 내려놓는. 이 운동의 포인트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인데요. 살짝 내려놓는. 이 동작이 가자미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의 이름은 제트업. 무릎을 꿇고 배에 힘을 주면서 눕는 모양이 알파벳 Z와 비슷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워봤는데 다들 해보니 어떠신가요? 잠깐 했는데 안 쓰는 근육들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시원합니다. 힘든 운동을 하면 땀이 나서 가렵거든요. 그래도 이 운동이 그래도 그렇게 힘든 운동은 아니어서 그런지 가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별 솔루션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에게 배우는 청소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청소 솔루션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매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 문제점을 파악 중인 청소 전문가. 개선할 곳이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욕실 부분의 곰팡이 부분이라든지 창문 방충망이라든지 창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집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통로인 방충망. 방충망 청소는 세제를 푼 따뜻한 물을 면포에 적셔 구석구석 닦아내면 됩니다. 보기엔 깨끗해 보였는데 숨은 먼지가 와 이만큼이나 있었네요. 욕실 슬리퍼는 뭐가 문제죠? 이 사이사이에 물때부터 오래 쓰다 보면 곰팡이가 또 여기에 많이 우리는 거의 거기에 생각을 있어요. 안 했어요. 예. 주기적으로 슬리퍼도 소독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침구리 청소인데요.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불 베개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거고요.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안에 보통 쌓이는 진드기부터 죽어있는 사체가루나 배설물, 알, 분비물 등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 원인 물질들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관리법을 알려주시죠. 이불은 무엇보다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섬유의 이불 같은 경우에도 올과 올 사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털어내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햇볕 날 때 일광건조 30분 이상을 해주셔서 먼지를 좀 이렇게 털어주셔서 내부에 있는 먼지들을 좀 날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기초적인 관리는 우리가 세탁을 할 때 60도 이상의 고온으로 좀 세탁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기는 헤파 필터 사용이 좋답니다. 이렇게 모든 솔루션 준비가 끝나고 귀하신 몸들은 2주간 솔루션에 돌입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많다. OX 퀴즈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보사기는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조절돼서 하는 어떤 조사 요법, 광선 치료 요법은 실제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가정용으로 나와 있거나 어떤 출력이 확실하지 않은 자외선 치료기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게 세기를 저희가 실제로 좀 알기가 어렵고 어떤 강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너무 강하게 쬐을 때는 뭐 화상을 좀 입거나 오히려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물 목욕은 괜찮다, 아니다. 예.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소금물로 이제 목욕을 하시면 시원하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금물도 이게 굉장히 좀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피부를 이제 다시 금방 건조하게 만들고 또 닿았을 때 자체가 자극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금물 목욕은 하시면 안 되겠고 그 외에도 뭐 식초라든지 다른 어떤 첨가물을 사용한 어떤 입욕을 저희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어떤가요?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실제로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어떤 아토피 부염의 중증도가 개선된다든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그거를 계속 올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가, 그거는 약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상태로 조금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유지하는 방법에는 햇빛을 쬐시기보다는 제가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좀 드신다거나 비타민 D의 어떤 보충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솔루션 2주 후 세 사람의 아토피 피부염은 좀 호전이 됐을까요? 솔루션 전과 마찬가지로 수분도 관련 검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예. 맞아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긁는 부위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여기 좀 심한 데는 아직 조금 그렇지만 발목에 네네. 근데 여기는 나머지 팔이나 허벅지는 병변이 많이 없고 긁는 횟수가 많이 적어서 상처가 없어요. 네네. 소민이의 아토피 피부염 관리 노하우는요? 우선 피부 보습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달맞이꽃 종자유도 섭취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솔루션대로 줄였고요. 아토피 부염은 완치는 좀 어렵지만 이런 전문의와 함께 이렇게 치료를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솔루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환경 관리라든지 식사, 운동 같은 것들 같이 하신다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좋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꾸준히 어떤 관리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